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190만 4천 원이 증액된 31억 7,0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4,59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조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5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969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로 식문화 개선 지원 보조 사업으로 개식용 전업업소 지원에 2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자회 33개 사업에 1억 9,660만 1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이자회 30개 사업에 7,2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어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평생 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4,873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4,8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047만 1천 원을 증액한 4,2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만 원을 감액한 6,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1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증액 관련 예산서는 287쪽입니다. 다음 281쪽
건강증진 사업관리 통합사업 예산 일반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동 운영비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900만 원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보조사업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4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 인력 채용을 위해 편성목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 감액분 1,497만 원 관련 예산서는 288쪽입니다. 마지막 282쪽 모자보건관리 예산입니다. 출산건강관리비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진행에 따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 교통 지원 증액과 영아 기저귀 지원자 학대 조정은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와 변경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 보조사업 4개 영역 부분에 강원도 시군 예산 조정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 220만 원이 감액된 220만 원을 임신 사정 건강관리 지원에 120만 원이 감액된 880만 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하나관리에 69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20만 원이 감액된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2의 추가경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 봐주시고요.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부분인데 평창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 보면 정말로 1년이 안 된 산모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나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1년이 경과했을 때 그때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 1년 전에 네네네. 평창으로 이주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네네네. 아기를 낳아서 산모가 되었을 때는 네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신청하면 그것만 그 소급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가능하다? 네네. 아. 일단 이사를 오시면 예. 예, 그 유예 기간은 둡니다. 그럼 이사 온 지가 이제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네네. 그 당시에는 못 받고 네네. 2달 있다가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산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잘 만드는 제도 같네요. 예. 그리고 출산 건강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100만 원 지원은 되는데 네네.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네네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 건강관리비에 산후조리비하고 건강관리비인데 네네네. 산후조리원 이용료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이제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예. 한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일단 받으면 정액제입니다. 네네. 받아서 네.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네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냥 산후조리비나 뭐 한방 처방을 위해서 지출되는 거지만 네네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산모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제도로 인해서 산모들한테서는 산모 복지에 대해서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겠네요. 네,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아요? 이제 9월 달에 변경이 되시면 좀 좋아지지 않으실까. 더 좋아지겠다. 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임의원입니다. 선생님 설명자료 311페이지
보면 치매 극복 걷기 대 홍보물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300개. 예? 근데 의료 지원과 다음 과장님께서 다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과때 질의해 주세요.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네네네. 그 난임 부부하고 신경을 써 보시겠다고 네네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공무원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아니 말고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네. 지금도 담당자와 네. 팀장님이 계속 네. 예. 그렇게 하고 노력해 있습니다. 주시기를 제가 네네네. 다시 한번 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현주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83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7만 5천 원이 증액된 70억 364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부분, 정신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 공공 후견인 지원 보조에 12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은 지난 6월까지 한 명이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신 상태이고요. 후견인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 일반 수용비에 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 인지 강화 교실 1,350만 원을 아래쪽 기타 부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인 대상 강사비 지출 부분이라 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관용 차량 추후 집행 예정 충전 전기료를 재산출하여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업무 추진여비에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야외 치유 프로그램 견학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지지 및 힐링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치매 환자 인지강화 교실 강사비 역시 민간에게 지원하는 강사비를 편성 과목에 맞도록 목 변경을 하여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 7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사용하고자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부분 홍보물품 구입비에 96만 원을 감액하여서 기타 보상금 즉 등록 대상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비로 목을 경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에 관리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은 현재 7명으로 담당자 1명이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함께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지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33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등록된 대상자 중 전문성 상담이 요구되는 분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1회당 상담비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재 14명이 바우처 서비스로 상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암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2025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954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며 25년 현재 지원 대상자는 9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사업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장비 정도검사를 통한 임상병리실 검사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의료강좌 강사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원 외래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 즉 주민에게 안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 주민의료 강좌를 열어드리고 별관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협진진료실에서 건강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강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약품 구입비에 5천만 원,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구입에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래 환자 일반검진 재택의료 서비스 등 외래 민원이 증가에 따라서 약품비와 검사시약 등이 많이 소진되고 있으며 26년에는 이 점을 잘 감안하여 당초 예상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업무 대행의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대행의사 경비에 3억 5,65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으로 3억 5,650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 부분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니어 의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채용 중인 진료 업무 대행 의사 중 60세 이상이신 의료진을 본 사업비로 연결하여서 주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응급의료기관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까지는 응급실 간호인력에 대하여만 응급 전담 교육을 진행을 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복지부 교육 안내에 따라 응급실 공중보건의사 3인,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포함한 총 5인이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응급실 교육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 부분입니다. 28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 등 74만 7천 원을 증액된 3,329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자로 311페이지. 조금 아까 살짝 보셨죠? 바깥에서 제가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치매 극복 걷기 대 홍보물 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300개 가지고 모자르지 않을까요? 네. 네, 저희 말씀해 주신 치매 극복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치매 걷기 행사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 저희 기념 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기념. 충분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걷기 대회라고 써 있어서. 여기가 추진 상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네. 그래요? 그래서 걷기 대회에서 작년인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홍보물이 맞습니다. 좀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걷기 대회하고 홍보물 못 받아가면 속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걷기 대회 홍보물이라도 300개 가지고 되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자르지 않도록 지난번 걷기 행사 추진 때처럼 그 여유분을 확보하고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현입니다. 설명서 319페이지의 시니어 의사 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그 질문해 주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은 저희 의료치약지에 그 의료인력 부분을 필수 의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인데 각 한 명당 1,100만 원씩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시니어 의사 채용금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지역이 보건의료는 저희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6,600 국비 6,600만 원이 큰 이제 그 도움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3,200만 원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금을. 저희 지역 실정에 지금 사실 의사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그 국비 같은 거 6,600만이라는 돈은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데 같이 또 이번에 처음으로 따갖고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의사들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시니어 의사들을 각 읍면에 지금 의사들이 부족해서 많이 이제 좀 지원도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니어 의사들이 우리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시니어 의사가 내과하고 외과에 계신 분인가요? 지금 저희 19년부터 도비 보조로 저희 그 4억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이 4억에는 부족해서 군비를 거의 2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지금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상 시니어 의사는 그 5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서 그 의사협회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한테 조금씩 도움을 주면서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보다는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하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들이 지금 현재 내과에 그 관절 루마티스 그 전문 그분이 와 계시잖아요. 네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사실은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만약에 좀 본다려면 원주나 인근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의료원에 관절 담당하시는 조문의가 있어서 굉장히 주변의 호응들은 굉장히 좋고요. 가장 저희들이 뭐 이제 저희 지역만은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어느 지역이가 특히 농촌 지역이 다 할 텐데 그래도 다방면으로 뭐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노력하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 전공의 의사들이 와서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또 돈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좀 저희들 지역에 정말 우리 진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아마 1순위일 거예요. 오히려 취약지에서 더 노력하셔서 다방면으로 의사분들 채용하는데 좀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해서 지역 주민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진료 사업 운영 3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 의료원에 많은 시설 장비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의학실 촬영 장비 수리가 5대가 있는 5대를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달마다 수리를 받아야 하는 장비인가요? 매달 장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필요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의료진이 신뢰도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게 의료진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좀 검사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곱하기 12개월 한 거 보니까 아예 위탁 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그럼 어느 업체에다가 아니면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 저기 수리를 용역 의뢰를 하시는지. 네, 그 저희 영창역 CT나 MRI나 뭐 CT나 그 일반 파노라마나 이런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일반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따로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하는데 산출 기초를 12개월로 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뭐 어디다 고정적으로 12개월을 맡겨서 다달이 나가는 고정 그 임대료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니라 무슨 뭐 고장 날 것 같으면은 수시로 와서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수리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그 2년 정도나 유지 보수가 경과된 그 장비에 한해서 혈액 장비나 아니면 소변 검사, 뭐 헤모글로빈 검사 이런 것들을 그 업체가 납품한 업체에서 장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 줄에 있는 진료실 의료장비 수리비 35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수리를 하시나요? 네, 그 저희 장비는 언제 어떻게 저희가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거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의 장비들은 매우 기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평창은 의료원에서 연식이 오래됐다든지 또는 구식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다면은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최근에 좀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고 뭐 물론 저기 내부적인 규정에서 그 일정 기간의 사용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환자들의 진로에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을 그때그때 빨빨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금도 수리비가 추경으로 9,600이면은 물론 뭐 고치는 고쳐야 되겠지만 또 새롭게 바꿔 할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살피셔가지고 수리도 병행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좋은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진료 업무 대행 의사 지원 사업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문제는 질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응급실 환자를 받을 때 119 구급차를 들어오는 환자들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들은 바는 없으신지요? 그 진료 이송에 관한 부분은 그 작년인가요? 저희가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119가 전에는 1차 보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상급병원이나 아니면 그 권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나 그 법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119가 자체 판단해서 의료진과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문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판단해서 저희 지역 응급의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송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 개정이라는 것이 환자들의 고객 중심의 법 개정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없이 내가 길에 쓰러졌어요. 근데 길 가다가 누가 그걸 봤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근데 길 가다 본 사람은 병까지 동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신고만 했지 내가 따라갈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119가 와서 실긴 실었는데 119가 전화를 합니다. 이제 급하니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떤 지원지도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급하게 119 이분이 그럼 가장 가까운 병원을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의료원 같은데
이런 환자가 있어요. 지금 호흡은 있는데 정신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사지는 아직도 쓰지는 못합니다. 걷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의료원에서 법을 따져가면서 우리 못 받아요. 딴 데로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복귀적으로 이런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 받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상. 네, 저희가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항상 평창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본인 근무 시간에도 가시지만 그 외에 그 진료에 대한 자문을 거의 역할을 해주시고 급할 때는 같이 나와서 응급실 진료도 같이 해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을 경우에 공중보건이 3인과 대응의사 2인이 5인 체제로 가고 있지만 공중보건 의사들도 사실은 저희 그 일반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그래서 저희는 자칭 저희끼리 그냥 응급실장으로 정리를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그래요.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119 기사께서 전화를 했는데 여기 전화를 했더니까 의료원에서 안 받는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법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했다면은 이해는 가나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법을 따질 겨를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그렇게 유급한 환자들이라면 사실 평창 의료인에 와서 치료 안 되는 거 누구도 사실 인지하고는 있어요. 큰 병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면은 뭐 저기 아산병원이라든지 원주상지병원, 기독교병원은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할 거는 강릉 원주 쪽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들 외에 경미한 환자들, 그러나 긴급 조치를 받아야 할 환자. 그러니까 제가 긴급 조치라는 것은 중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증이지만 긴급 조치를 받아야 할 골절 환자들, 뭐 손가락 골절, 손목 골절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의 긴급 사항들이 대처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를 과장님 한번 잘 챙겨 보시고, 혹시 그런 환자들까지 마저 어린애가 그렇게 됐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우리는 안 받습니다라는 것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 주민한테 가장 불편한 부분인데 저희 응급실도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저희가 중증도 분류를 좀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잘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분들의 그 노력과 그 열정 존경합니다. 하여간 그분들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저희들 응원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의사님들 뭐 이 방송 지켜보지는 않겠죠, 그죠? 예, 결코 그분들이 뭐 진료하기 싫어서 그런 걸로 이해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닌 거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여간 교육 잘 다녀오셨고 또 적응도 잘 하셨고 앞으로 또 평창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네, 잘 업무 잘 챙기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축산농기획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